네, 안녕하세요. 저는 UX 디자이너 출신 서초구 의원 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날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가볍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삼성 디자인교육원이라는 사디에서 UX를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지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UX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서초구 의회에서 건설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UX와 정치, 근데 이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서 제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발견했었던 인사이트와 또 여기서 융합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원래 저는 UX 디자이너 출신이었습니다. UX가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안겨주기 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UX 디자이너였었던 제가 어떻게 정치인으로 출마를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시기 때 대면 접촉이 불가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었던 게 독거노인들의 우울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독거노인분들의 우울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디자인 거버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 디자인 거버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V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독거노인분들의 우울감을 해결했었고 서울시장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UX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효능감을 얻었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또 우리나라의 정책 이런 것까지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쌓아가던 중에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정당 활동을 꾸준히 해왔었던 저에게 지방의원으로 출마해볼 생각이 없냐면서 지방의원 출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마 제의를 받고 나서 출마 결정까지 내리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X로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효능감을 느끼고 있었었고 또 어떻게 보면 UX와 디자인 그리고 정치는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정말 맞닿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결국 서초구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지방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살고 있는 국민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UX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초구 의원으로서 서초 구민분들의 입장으로 서초구의 정책이나 서비스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인덱스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발견하기도 하고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정책이나 서비스를 발견해 가기도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보기도 하면서 정치라는 영역 안에 UX적인 관점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UX 디자이너가 정치를 했을 경우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디자인 종량제 봉투는 기존의 서초구의 종량제 봉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량제 봉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심층적으로 문제를 발견해보고자 국민분들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텍스트로 너무 많은 정보가 빽빽하게 있어서 읽어보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였었고 두 번째 문제가 불필요한 정보들도 담겨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설명도 되어 있고 또 청소 대행 업체의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정보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과연 이 한정된 종량제 봉투라는 공간 안에 그렇게 들어가야 할 만큼 정보의 우선순위가 높을까? 라는 측면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량제 봉투에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을 한번 이끌어낼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면서 방금 말씀드린 영어라든지 청소 대행 업체의 정보라든지 이렇게 중요도가 낮은 정보들은 QR코드로 대체해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구성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정보가 과연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여야 할까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물어봤더니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종량제 봉투인데 예를 들면 팥불이나 계란 껍질, 땅콩 껍질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픽토그램으로 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그런 것들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일반으로 버려야 한다라고 픽토그램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가 우리 서초구의 소득 매너를 맞춘 이제 일반용 종량제 봉투랑 명업용 종량제 봉투, 그다음 음식물 재사용 이렇게 네 가지의 종량제 봉투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좀 전에 기존에 보셨었던 우리 서초구 종량제 봉투의 정보들과 지금 변경된 정보들을 보면 어떠신가요?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근데 이렇게 변경하는데도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지방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집행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제가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결국 집행부를 설득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주간부서인 청소행정과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완강하게.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정보들이 있죠. 외국인들을 위한 정보, 그다음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가 빼는 게 되게 두려웠던 겁니다. 이런 정보들도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반대했었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군인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정보의 우선순위도 나누면서 이 종량제 봉투 디자인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부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구청장님을 서초구의회 발언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변경했을 때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보통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개적인 곳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매우 적극적인 답변입니다. 근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당장 바꾸겠다. 이거는 너무나도 필요성이 느껴져서 바꾸도록 하자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디자인 변경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한 1년 넘게 준비하던 게 구청장님의 말씀으로 6개월 만에 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종량제 봉투 디자인 하나 변경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거를 느낌과 동시에 UX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탄탄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를 동시에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모든 가정에 이렇게 종량제 봉투가 있으실 텐데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우리 종량제 봉투도 조금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라고 하면 해당 지역구 구의원에게 연락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추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분들이시니까 전화 오면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에 한 발짝씩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빨간 점들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입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는 빨간 점의 주변에 이제 파란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있죠.
여기는 반포 종합운동장이라는 곳인데 밑에 있는 빨간 점 주차장은 반포 종합운동장의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점은 그냥 인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고요. 어떤 한 국민분들께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포 종합운동장을 가려고 주차를 하는데 항상 주차 자리가 없어서 위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비단 주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포 종합운동장을 아무리 잘 조성해 놓더라도 또 그 안에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조성해 놓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주차에서 이런 페이 포인트가 발견된다면 이건 반포 종합운동장 전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를 조금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반포 종합운동장을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의 대수를 늘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이슈로 많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었고, 그 다음 문제점으로 잡은 게 이 두 가지의 주차장 중에서 내가 주차하러 갈 때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만약 갈 때 여기 밑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없으면 바로 위에 갈 수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밑에 있는 주차장에 갔다가 없네 하고 뺑뺑 돌다가 다른 주차장을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매우 심플했습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가 앱을 통해서 주차장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종량제 봉투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들지 않았어요. 저도 디자인에 참여했고 디자인 부서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예산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만 설득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물론 의회까지 설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는 그 1억 원이 타당한지 최종적으로 심의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다 같이 모여있고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본회의장에서 이분들을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인데요. 회의가 열리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국장님과 부부청장님, 부청장님 다 앉아 계시고 이제 의원님들도 다 참석해 계십니다. 여기서 5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분들을 1억 가까운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걸 설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장급 이상과 의원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5분 이내에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말해주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5분 발언을 하면서 사용했었던 자료인데요. 주차장을 갈 때 자리가 없을까봐 너무 불안하다라는 국민의 솔직한 목소리. 그렇게 해서 주차장까지 갔는데도 자리가 없으면 너무나도 난감하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주차를 이용하기 너무 불편한 자치구다라는 목소리를 그대로 보여드렸었고, 또 이건 사용자 여정지도인데 보통 UX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 여정지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근데 그 본회의장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60대 평균 연령을 가진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핵심만 담아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주차장을 찾을 때까지는 괜찮지만 거기까지 이동할 때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서 바로 노란불이 들어오고 거기까지 갔는데 주차장 자리가 없으면 바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뺑뺑 돌면서 찾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주차 경험의 질이 저하되는 걸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5분 동안 설득하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너무 이해가 된다. 너무 공감이 되고 이거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너무 느껴진다라고 몇 분이 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법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거나 바꿉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정부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바꾸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초구에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스마트 주차 정보 제공 조항을 신설해서 실시간으로 주차장 자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집행부에서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 제정을 그 다음 순위로 나섰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한 6월 정도에 집행부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길 예정이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이번 연도 말 정도에 서초구에 한 33개의 공공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공공주차장은 티맵이나 카카오맵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실시간으로 주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주차장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최초로 전체 공공주차장에서 이 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UX적인 관점이 정치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 우리의 정책들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처럼 서로 다른 가치가 연결됐을 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나오고 기회가 생기는지를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지금까지 많은 선배분들께서 정말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그와 같은 길들을 간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서로 다른 가치를 융합해서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내가 거기서 퍼포먼스를 내는 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융합의 가치만큼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작은 실패라도 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작은 실패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수도 없는 경험을 도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춤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 댄스 스포츠도 한번 배워보고 그다음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서 하우스키핑도 해보면서 정당활동도 해보고 건축, 중고 이런 다양한 분야를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해봤다가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못 냈을 때 괜찮아 나는 조금 다른 걸로 다시 한번 해보면 되지 하면서 되게 의연하게 받아들였던 태도 덕분에 여러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도 정당활동이라는 걸 그중 하나로 해봤었고 거기에서 출마 제의를 받으면서 기회를 얻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보면은 이 아주대학교 이 테드에서 망한과제 발표하는 건가요? 그 프로젝트도 이렇게 실패에 의연해지는 태도를 갖추는데 정말 중요한 문화를 형성하는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에 의연해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 안에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융합이 일어난다면 정말 새로운 길을 선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뾰족한 강점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UX와 정치를 융합해서 새로운 길을 한번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길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관심사를 지금도 꾸준히 탐색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AI UX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면서 지금 서초구의회에서는 건설위원회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앞으로 우리 도시에서 도시계획, 도시발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스마트시티에 어떻게 하면 AI UX가 스며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요즘 하고 있는데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로 여러분들도 함께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면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 인스타그램 QR코드를 놔뒀어요. 제가 지금은 UX와 정치를 융합해서 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AI와 도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뭐 필요하신 점이 있으면 DM 주시면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